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일컫는 도시, 오늘은 인천을 찾아갑니다. 개항 이후 서구와의 통로와 다름없었던 인천은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와 다양한 활동을 펼친 역사적인 현장인데요. 1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물과도 같은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험한 물길을 지나 때로는 파도와도 같은 시간을 인내하면서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그들의 아름다운 흔적들. 오늘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인천의 옛 지명은 제물포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곳 제물포 항에 내리게 되면은 이 근처에서 선교사님들이 터를 잡고 또한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미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런 선교 유적지와 그다음에 그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와 그다음에 건물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될지 기대가 되는 여행인데요.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이곳은 선교사들이 첫 발을 디뎠던 인천항. 일본에 있던 이수종이라는 우리의 아주 기독교로 전향한 좋은 분이 막 한국에도 선교사 보내달라고 미국에다가 또 카나다에다가 선교지에다가 이제 편지를 엄청 많이 썼어요. 또 일본 내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도 이걸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고종한테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가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들어와가지고 우선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교육 학교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우리가 아는 학교는 배재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에 있는 연세대학교, 경신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이제 있었고, 전국적으로 종합병원이 50개 이상의 종합병원을 세웠어요. 이곳은 1884년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처음 왔을 때 바로 첫 발을 디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탑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이곳을 필두로 하여서 많은 곳에 선교지에 대한 많은 정보와 많은 건물들이 있어서 여기부터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곳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 세워진 기념탑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 항에 내리면서 드렸던 기도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당시 조선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정세가 불안하던 때였지만 조선인들을 향한 선교사들의 사랑과 결단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이 기념탑의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개항장 거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구원 말부터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흐릿하게 느껴지는 곳인데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있는 공간에서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돌아보며 130여 년의 역사를 추억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방금 걸었던 개항장 거리가 있는데요. 그 위로 잠깐만 올라오게 되면은 데브로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선교사님들의 많은 흔적과 그런 스토리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데브로텔은 당시 인천항의 대표적인 숙박기관으로 인천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데요. 선교사들이 실제로 묵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데브로텔의 터에 외관을 그대로 재현하여 전시관이 세워졌는데요. 궁금한 마음에 안으로 들어서 봅니다.
대불호텔의 시작부터 철거까지 당시의 내용들이 1층부터 3층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잠깐 이제 계셨던 곳인데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곳을 찾은 아펜델러 선교사님과 외국인들이 대불호텔에 대해 후기를 적어놓은 것인데요. 참 다양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2층에도 이렇게 많은 전시관과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여기 당시 호텔 객실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침대랑 저런 전축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랑 간단하게 웃장, 그다음에 의자와 카페트까지. 와, 호텔이니까 아마 호텔 서비스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도 그 당시 사용했던 이런 접시, 그다음에 찻잔, 식기류,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발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기다 갖고 와셔가지고 서비스하고 대접했던 그 용도로 보입니다.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네요. 또 제물포가 당시에는 서울로 가는 첫 시작 지점이었으니까는 여기서 선교사들이라든가 상인들이 이곳에서 하룻밤, 이틀밤 묵었다가 그다음에 마차나 아니면 또 그 후에 이제 철도가 놓여지게 되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서울, 노량진 그쪽으로 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곳에 오니까는 당시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하고 좋은 것 같아요. (3층에는) 연회장으로 사용된 커다란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각국의 상인과 외교관, 선교사들은 함께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며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세상 궁금해지네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서 조선까지 오시게 된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이 대불호텔은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충전과 그다음에 재도약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걷다 보니 인천은 성지 여행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오시면 그 당시 건물을 재현해 놓고 그다음에 일본식 가옥이라든가 근대 건축 양식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인천 계양장 근대 건축 전시관도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또한 선교사님들이 걸었던 이곳을 함께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 차이나타운을 시장으로 해가지고 대불호텔 그리고 저기 내리교회까지 이곳은 걷기에 한 1km 정도 안에 다 있으니까는 바로 날 잡고 오셔가지고 돌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불호텔 근처에 신포국제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이니만큼 온갖 먹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출출해서 그런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오니 맛있는 냄새가 반겨졌습니다. 신포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푸성기전이라는 시장의 이름입니다. 인천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열었던 푸성기전은 당시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채소를 사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일본인이었는데 중국인과 일본인이 서툰 한국어로 흥정을 하던 모습이 무척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신포국제시장은 반찬거리를 파는 골목, 수산물을 파는 골목, 옷을 파는 골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오래된 만큼 역사 깊은 맛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쁘세요. 오란다입니다. 오란다예요. 네, 오란다. 어떤 오란다. 오란다. 나 딱딱하게 먹었어. 이거 딱딱하지 않아요. 응? 이거는 배추 무얼
들어갈 때 무 있잖아요. 무조청 쓰는 거예요. 무조청으로.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러워요. 얼마예요? 한 봉에 5,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네.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아, 드세요. 옛날에 먹다가 이거 다 까졌거든요, 인천장. 좋습니다. 네.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오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찹쌀떡하고 핫바거든요, 핫바. 사장님, 깻잎 핫바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새우 핫바 하나 주세요. 노릇하게 튀겨지는 핫바.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다시 봐도 군침이 도네요. 케첩을 바르는 저 손길, 정말 장인 같지 않나요? 핫바는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제맛이죠. 대박. 순식간에 뚝딱 해치웠습니다. 고소한 냄새를 따라갔더니 참숯에 김을 구워주고 있었는데요. 저도 한 봉지를 사고 말았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는 호떡집에 찾아왔습니다. 호떡 2개 주세요, 사장님. 기름에 노릇하게 부쳐지는 호떡을 보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바로 한 호떡은 기가 막히다는 거. 그리고 혀 뒤에 뒤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 뜨거. 추운 날 호호 불면서 먹으니까 왠지 더 꿀맛 같은 호떡입니다. 저희가 아직 식사를 안 해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식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핫바와 호떡은 간식인 거 아시죠? 여러분, 쫄면의 유래를 아십니까? 쫄면이 의도로 가지고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요. 냉면을 뽑다가 직원의 실수로 두꺼운 면발이 뽑히는 바람에 쫄면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쫄면의 탄생이 이곳 인천이 시작이었습니다. 인천에 온 만큼 인천에서 태어난 음식을 먹으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인천의 쫄면을 만났습니다. 쫄깃한 면발과 아삭한 야채, 매콤한 양념장이 올라간 쫄면 한 그릇. 저는 사실 이런 게 나오면은 계란을 먼저 먹어요. 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속을 보호하는 건 핑계였고 달걀을 좋아해서 먼저 먹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벼주기 시작했습니다. 냉면과는 다른 두꺼운 면발이라 가지고 식감이 다르게 수도 모르지만 이게 또 이렇게 야채랑 비벼 먹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야채랑 소스랑 뭉치지 않게 잘 섞어주는 게 포인트죠. 잘 비벼졌으니 큼지막하게 집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매콤한 양념과 아삭한 야채와 탱탱한 면발이 조화를 이루는 쫄면. 어머, 이 뭐야? 약간 맵다 싶으면은 멸치 다짐을 먹으면은 끝내줍니다. 쫄면만 먹기 아쉬워 따뜻한 만두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매콤한 쫄면 한 입에 육즙이 가득한 만두 한 입을 먹으니 세상 부러울 곳이 없어지네요. 금강산도 식후경, 더 유익하고 즐거운 성지 여행을 위해 맛있게 그릇을 비워봅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서는 시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신포시장에서 언덕을 따라 올라오면요, 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한국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인천 내리교회입니다. 내리교회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 내한주재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가 1885년 제물포항에 내림으로써 시작되었는데요. 유서 깊은 교회인 만큼 역사적인 흔적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교회를 소개해 주실
김흥규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우리 한국 개신교 발상지 오신 거 환영하고요. 네, 예. 우리 내리교회 구석구석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어디부터 가면 될까요? 우리 저쪽 역사 전시관부터 예. 먼저 가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가시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해 개관한 내리 역사 전시관을 먼저 가보기로 했습니다. 감리교회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세계 감리교회 아버지인 존 웨슬리 목사님. 그다음 프란시스 에스베리 목사님은 영국 사람인데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 미국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미국의 최초의 감독이 되신 분이세요. 미국 감리교회 아버지. 그다음에 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거기 러브리 레인 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어머니 교회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어른이었는데 그때 마침 일본 주재 감리교 선교사가 로버트 맥클레이 목사님 계신데 저 로버트 맥클레이하고 존 가우처는 디킨슨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에 한 20년 정도의 선후배 사이고 또 같은 애뉴얼 컨퍼런스, 같은 감리교 연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맥클레이가 그 기쁜 소식을 듣고는 1884년 6월에 사모님과 함께 제물포항에 입항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에서의 감리교 선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죠. 조선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분들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요. 2022년도가 내년이네요. 윌리엄 스크랜턴이 돌아가신 지 100주년 되는 해. 그리고 아편설라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20주년 되는 해.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세운 영화학원의 130주년. 그리고 최초로 하와이에 파송한 홍승화 선교사님 파송 120주년이 돼요. 우리 내리교회에서 하와이 해외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님 홍승화 선교사님이시죠. 네. 역사 전시관 안에는 내리교회 역사와 한국 기독교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는데요. 오래된 만큼 누렇게 변색된 교회 추보와 각종 간행물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통해 초대교회의 순수함과 순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 옆에 위치한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으로 이동해 봅니다. 요 예배당은 본래 저기 있었던 예배당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편설라가 지은 한옥 예배당이 저기 있었는데 교인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 비좁은 거예요. 그거를 1900년 6월에다 허물고 이제 1년 6개월에 걸쳐가지고 이 예배당을 저기다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지어진 지 111년 만에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복원을 했어요. 아, 그 모습 그대로요? 네, 그 모습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이 예배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종이야, 종. 아마 미국에서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을 얘기를 하죠. 네. 그때 숟가락, 젓가락, 노크를 할 것도 다 뺏어갔잖아요. 다 뺏어갔지. 징발을 해갔는데 제일 많이 뺏어간 게 저기 교회 종이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선조들이 저걸 안 뺏긴 거야. 이것만큼 절대 못 준다. 와, 진짜 목숨을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킨 저 종이에요. 그럼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종 그대로요. 뭐 다시 복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복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복원된 다음에 원위치가 된 거예요. 조금 뭔가 다른데요? 여기 이제 원래 있었던 이제 우리가 십자가 예배당이라고 해요. 왜냐면 위에서 보면 영락 없이 십자가 형태고, 예. 이제 이름은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이에요. 서구식 예배당. 예. 이 예배당이 뭐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54년 동안. 제2대 존스 담임 목사와 함께 내리교회 교인들이 세운 이 건물은 약 1천여 명이 첫 예배를 드렸다고 알려진 인천 최초의 서구식 개신교 예배당인데요.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선교 120주년을 세운 흉상을 모셨어요. 아펜젤라 목사님 27살에 오셨으니까 그때의 청년 동안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한국 최초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조지 히버 존스. 1892년도에 2대 목사님이 인천에 오셔가지고 11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아펜젤러는 씨앗을 뿌렸고 존스는 김 메고 물을 주었으며 김기범은 그 첫 열매로서 예배 드렸더라.
단 한순간도 복음의 물결이 멈추지 않았던 이곳은 해외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기도 하며 조선의 교육과 복지에도 앞장선 곧 우리의 민족사가 담긴 교회인데요. 교회의 역사와 선조들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다잡을 수 있는 교훈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흔적이 가득한 인천,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기자기하고 정겨운 골목을 걷고 걸으며 다음의 여행지로 이동해 봅니다. 인천 내리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좀 특별한 곳이 있다고 왔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19세기 말 미국 감리교회가 파견한 여자 선교사들의 합숙소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합숙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근세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입니다. 와, 여기는 되게 세련된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복원이 된 상태고요. 예. 그 이제 여선교사 합숙소로서 사용되다가 네. 6.25 전쟁 때 그 전쟁 이후로 사회복지관으로 네, 선교사님들이 여기서 인천 사회복지관으로 사용을 하다가요. 그 이후에 이제 인천 유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되고 나서부터는 네. 특별히 이 안에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는 중입니다. 서양식 건물로 이루어진 이곳은 지하부터 2층까지 설계되어 있는데요. 창녕 감리교회의 최은수 목사님이 내부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1층은 이제 교육 주로 시설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 기거하셨던 거고요. 예. 이렇게 많은 숫자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기보다는 예. 여기서 잠시 머무시다가 네. 각 선교지로 이제 파송되는 경우. 여기 1층 공간을 보시면 주로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이런 이제 시설로. 합숙소 안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을 다했던 여선교사님들의 온기가 느껴지는데요. 주거시설로 활용되었던 2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와. 싱크대가 있어요. 이게 그럼 그 당시 신앙큐대일까요? 아니면 좀 복원한 걸까요? 그 당시 있던 거고요. 이제 위에 이런 붙인 것들은 이제 나중에 사용하면서 사용하기 위해서 붙인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시 거예요. 다. 와, 이거 1900년도 초에요? 네네. 근데 이제 60년대 여기서 관리인으로 일하셨던 네.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기억에도 그 당시에도 오래된 이게 그대로 있었다. 네, 그러니까 네. 저것도 100년 된 거네요.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일단 여기는 신발을 신고 다 들어가는 곳이네요. 어머, 여기 네. 이쪽 공간은 이제 예전 자료를 보면 여기서 이제 그런 영사기 같은 거를 이렇게 영화를 네, 볼겠네요. 그렇게 여기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고 했던 그런 천장이 높은 공간이라고 하고요. 예. 네. 요 지역은 에스베리 동산이라고 선교사님들이 명명해가지고 여기가 선교사님들이 아주 넓게 이렇게 터를 잡으셨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제물포항에서 들어와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렇죠. 주거 지역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터를 잡으셨어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언덕 쪽으로 돼 있나요? 그렇죠. 여기는 좀 언덕.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내려다보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네요. 와. 이곳을 선교 기지 삼아 머무르셨던 선교사님들. 창밖으로 펼쳐진 조선의 풍경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기 재밌는 거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 창문이 위아래로 열리는 창문이거든요. 미는 게 아니라요? 예, 이 창문을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놔도 됩니다. 이 안에 추가 달려 있어서 네, 이 창문이 혼자 딱 멈춰 있어요. 그럼 손에 찔 일은 없겠네요. 네.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이 거예요? 안에 추가 있는데요. 네. 이게 당시 그대로입니다. 네, 그 당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뭔가 약간 이거 무늬가 네. 우리나라 무늬도 하고 우리나라 그 창호 문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건물 자체는 북유럽풍인데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이 건물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런 창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틀이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용자 무늬 이런 게 쓰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약간 상찰.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와 이게 녹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잘 융합이 된 건 거네요. 네. 와. 조금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셔서 따라가 봤습니다. 어머나, 여기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 피아노 내려가시고요. 어머, 좀 무서운데요? 네, 여기 좀 무섭습니다.
살짝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어머. 네. 이렇게 이제 지하에 이건 다 뭐 그 당시 그대로고요. 이 오래된 냄새. 와. 네. 불 그냥 네.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부터 있었던 보일러 시설인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 이제 네. 불을 떼가지고 각 네. 1층, 2층 난방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이제 네. 담당하는 거군요. 60년대에도 이거를 직접 떼셨던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네. 스팀 방식이 아니라 열 대류 방식이었던 것 같다. 아. 기억에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바닥 보시면 조개탄 그대로 있죠. 어머, 그러네요. 옛날에 그 조개탕 네, 갈탕 그 조개탄입니다 이게. 네. 이제 요게 여기 조개탄을 떼가지고 이제 뭐 열을 위로 올려 보냈던 방식이고요. 이 보시면 그 이상한 소문이 날만 하게 생겼죠. 그러네요. 딱 진짜 이렇게 헤잇 해가지고 들어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정말 잘 안 보여드려요. 아. 네, 여기 내려오기도 좀 어렵고. 아유, 그러니까요. 여기 그리고 이제 무섭기도 하고. 네, 무섭기도 하고요. 보시면 문화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가치를 아시는데요. 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고철인가? 그럴 수도 있죠. 막 네. 묵슬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요게 이 건물 전체에 난방이 되고요. 성에 뭐 의뢰를 하면 예. 이거는 실제 선교사들의 손길과 흔적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여선교사 기숙사. 복음과 기독교 정신을 조선인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열심이 숨쉬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1890년대 이후 재물포항이 개항되면서 서구에 많은 문물과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님과 복음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이곳 인천에 오시면은 선교사님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따라 걸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흔적과 그다음 열정과 복음이 남아있는 이곳 인천에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